제가 오늘 경남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대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서서 유세를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방역하면 다 터집니다. 저희들이 위로도 코로나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그분들이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데도 해방역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 이제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생각해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들고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산층 자영업자를 망치는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신케인즈 이론이라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더니 1년 2년 만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덕면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체 단체장의 3분의 1 가까이가 성추행으로 자살하고 감옥 간 나라는 없습니다. 수도 서울 박원순 시장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어요. 부산의 오거돈 시장 성추행 걸렸더니 치매 노인 노릇했습니다. 문재인의 오른팔이라던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성추행으로 감옥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내지 마라. 성추행이고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또 민주당으로 대통령 후보 내가지고 표 찍어달라.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전체 단체장의 3분의 1, 4분의 1이 성추행으로 죽고 감옥 간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표 달라고 합니다. 가관인 것은 표를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내세운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파도 끝이 없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본인 의혹, 조폭 연루설, 대장동 특혜 연루설, 수도 없는 의혹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놨어요. 부인은 공금 가지고 개인으로 선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아들은 노름 중독자라 그래요. 도대체 이재명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배웁니까?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거 배워요? 대한민국 국민을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무시하잖아요. 민주당에도 사람이 그래 없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후보 내세워놓고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을 팍팍 없애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좌파들한테 속아서 망국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 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 찍어달라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나요? 더불어민주당 나라 다 망쳐놓고 나라의 도덕 다 무너뜨리고 그래놓고 더불어민주당 찍어달라는 사람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정치를 오래 했어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으면은 도덕적인 사람,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 내세웠으면은 이재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내세워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사람한테 45년 구형을 때리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국정원장 4명 다 구속시켜버리고 감옥 보내고, 보수의 지도자들 200명을 조사해가지고 감옥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같은 사람 아니면은 이번 선거는 게임이 안 되는 선거예요.
정권 교체 그냥 되는 겁니다. 저도 윤석열 같은 사람 안 나왔으면은 제가 대통령 후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람이 나와서 붉은 좌파 적폐 청산하고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드러내고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다 드러내가지고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은 조은진이가 왜 출마합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대가 까보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도대체 대통령 선거하는데 부인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도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하다가 난리치면 모르는데 사생활 때문에 혹은 부패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 저도 여러분 대우그룹에서 93년도에 제가 최연소 부장이에요. 전 세계를 정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해봤어요. 국회의원도 3선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육군 단기하사 옛날에 저 있을 때 단붕하사라고 합니다. 병장 달고 하사 다는 거. 단기하사 만기제대 했어요.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백마부대에서 얼마 전에 만기제대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봉사활동만 해요. 호스피스 병동 가서 몇 년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 아닌가요? 도대체 이재명이나 윤석열의 삶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 가족들의 삶은 뭐예요? 저도 국회의원 3선 했는 사람인데 봉사활동만 하고 있어요. 제가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이 제일 없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경남이나 경상도 국회의원들 좀 나올 줄 알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니까 조은진이가 좌장 아닌 조은진이가 좌장도 되고 대장 되고 대장. 무슨 대장인 줄 아세요? 정의의 대장, 의리의 대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대장. 얼마나 좋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요즘 저한테 별명이 너무 많아요. 요즘 좌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조은진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 80% 나올 때 제가 문재인 정권 보고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이고 좌파 독재를 할 거다. 왜? 언론방송 민노총이 다 장악하고 권력기관들 다 장악하고 호남 사람으로 권력기관 싹 배정하고 영남 사람들 진급 여러분들 까보세요. 진급된 사람 몇 명 있는가? 부서에서 1급 가장 진급할 자리에는 호남 사람들 다 집어넣습니다. 검찰 장악해가지고 안 되니까 공수처 만들고 검찰 말 안 들으면 다 지방자천시키고 퇴직시키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권력을 청와대 문재인이가 다 지고 문재인은 좀 바보 같아서 다 지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일파들이 다 지고 흔들잖아요. 그게 좌파들이에요. 나라나 국민은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민 얘기, 청년 얘기 입으로만 하는 새끼라 하면 안 되지. 입으로만 하는 놈들이 다 좌파들입니다. 여러분 또 빨붉은 문재인보다 더 빨간 이재명한테 표를 준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추행당에다가 나라를 망친 당에다가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 역사로 사회주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는 이 문재인이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야 저 같은 좌파라서 빨개서 그렇다 하지만은 윤석열이는 뭡니까? 윤석열이는 우리 대통령 적폐 청산하라 한마디 해봤더니 문재인이 사과해라 이라는데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 뜻하고 저 뜻이 같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의 악법 악행 악습을 뜯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돼봐야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교대입니다. 교대. 정권 교대예요. 윤석열을 되면 6개월 안에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내각제 제가 보기에는 이원 집정부제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김종인 영감이 그래 얘기했어요. 정권교체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요즘 실수만 해가 이제 정권교체 물 건너갈 것 같은데, 실수 안 하면 되면은 정계 개편하겠다. 뭐라고 한다고요? 국민통합정부가 아니라 민주통합정부만 되겠다. 민주당하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민주당하고 손 안 잡으면 됩니까?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윤석열이 보고 민주당하고 손잡으라 그랬어요?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또 섭습니까? 촛불 때 그들이 혁명이라 하는데 그들은 혁명을 한 게 아니에요. 언론방송 장악해서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촛불 쿠데타 한 겁니다. 권력을 찬탈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 개인의 탄핵이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입니다. 여러분, 5년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어요? 손석희 태블릿 PC 가지고 국민 공갈 쳤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언론에 채택도 안 됐어요. 검찰에서. 그 다음에 K미르 재단 증거 채택도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22년 때렸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제 진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배신자하고 손잡고 나라 체제를 침탈하는 겁니다. 침탈. 이제 국민들께서 서서히 아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어제 날 좋아지니까 몇천 명 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민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생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감옥 가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제대로 만들자. 박근혜 대통령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국민의힘 앉아서 배신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윤석열이를 요리몰았다 조리몰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5.18 정신이 헌법 정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석열이 그걸 찬성했어요. 윤석열은 마누라 말대로, 김건희 여사 말대로 우리는 원래 좌파라는 거예요. 좌파. 민주당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 갈 자리가 없어서 국민의힘 왔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 거짓 불법 탄핵에 속았으면 됐지. 5년 만에 또 저런 가짜 보수들한테 속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할 때 망나니 칼춤을 주던 윤석열 아닙니까? 그 칼춤 줄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는데, 추미애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권력 게이트 수사는 안 하고 나와서 보수 우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가짜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는 가짜 우파들, 좌파들이야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머리 텅 빈 그러한 위장 보수들한테 저 이상 속으면 안 되십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망해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진실한 나라고 정의의 나라고 전쟁을 치르면서 자유를 지켰던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너무 착해요. 등산 다니는데도 혼자 마스크 쓰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마스크 들어 벗은 것은 방역법 규칙에 따라서 벗은 겁니다. 2m 내에 사람이 없으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뭐니? 이분 좀 이상하시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좀 살립시다. 2022년 3월 9일 선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선거면서도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나라, 말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같이 5년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정당 K방역 잘못됐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영업시간 인원 제한 풀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이라 그러죠.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이 지역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인구 집중 정도가 아닙니다. 저럴 새도 얻기 힘들어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죽게 생겼고, 시내나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조그만 국토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수도권에 사람이 집중돼가 지방이 망하게 생기면은 대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나 지금까지 정부들이 수도권 내몰에 대가 있어서 못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도요, 수도권이 이제 과반이 넘어갑니다. 이거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고 지도자의 임무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무슨 지방에 대해서 뭐합니까? 자기 고향도 안 가다가 대통령 후보 되니까 고향 가가지고 저 안동 사람이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이 지방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저 조은진은 12년 동안 지방 분권, 지방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 때문에 수도권에 표도 많고 국정도 많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 조은진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에도 사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진해에서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진해에서 공부하고 진해에서 시집가고 직장 가지고 진해에서 결혼해가 왜 진해에서 죽을 때까지 못 삽니까? 이거를 바꾸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에 반이 갈라져 있는 나라에다가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들어가 있고 지방은 완전히 내팽개치는 이러한 나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조은진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건국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제일 똑똑합니다. 제일 현명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같이 똑똑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잘못해가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그것은 실패한 나라입니다. 잘못된 나라예요.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고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그게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그것을 내팽개치고 표만 가지고 요즘은 문재인은 국가 재산이 다 지재산인 줄 알고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공기돌같이 막 나눠준다고. 그거 문재인 재산이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의 곳간이에요. 지가 뭔데 미래 곳간을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막 나눠줍니까? 그거 나중에요 5년 10년 가도 그 돈 메꾸기 힘듭니다. 이제 조은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청년들에게, 똑똑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 그것은 나눠주는 분배 경제 정책이 아니라 성장 경제 정책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조은진을 5년 동안 보셨잖아요. 웬만한 불의와 거짓에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집에 가면은 와이프한테 꼼짝을 못해요. 정말 그러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래요. 가정폭력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폭력 절대 안 됩니다. 왜?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을 낳고요. 그 학교폭력이 군폭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사회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폭력 없는 나라, 폭력이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회포잖아요. 저 대통령 되면은 가정폭력 없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은 정말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폭력, 사회폭력 없는 그러한 깨끗하고 당당하고 정말 화목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